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차례가 돼서 제가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이라 또 아까 오다 보니까 몇 분 아프셔서 못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건 사실 최근에 와서 특별한 공방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작년 연말에 발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 2026년 이 분야의 한 파트가 저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쓴 것이 보수와 공동체자유주의, 보수주의와 공동체자유를 썼는데 여기서 보수만 발췌를 한 겁니다. 이 책은 좀 사실 내용 상당히 좋은데 이제 대학의 우리 연구소 내지 이런 데 싱크탱크에서 발간한 책들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팔리지는 잘 않는데 아마 300부 정도는 지금까지 팔린 것 같아요. 말은 보수를 잘 올바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과연 보수가 무엇인가, 보수주의 개념, 보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는가. 말들은 언론에서 그렇고 쉽게들 말하고 나도 보수주의자다, 보수적 철학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알고 그런 말을 쓰는 것인지 저도 정치 사상사를 정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정책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전공자로 봐서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다시 보시고요. 자, 제목은 오늘 컴퓨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안 돼. 자, 목차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이념인가 태도인가. 대개 보수나 보수주의를 이념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무슨 소리냐 이건 이념이지 지향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의 본질이 뭐냐, 왜 보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200 넘도록 보수라는 것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속에 알맹이가 있다. 현실과 맞아 떨어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 한국 보수의 역사를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우리에게 보수는 있었는가? 또 보수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시작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발전들이고 선진국이 문턱에 이르렀고 지금은 이미 완연한 선진국이지만은 우리 국민 스스로 선진국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갸통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거기에서는 무슨 부작용인가? 우리가 좀 시대와 같이 못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또 시대 발전과 같이하지 못하는 무엇인 갭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시대입니다. 미래의 전략, AI가 도래해가지고 시대가 완전히 판을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가 됐는데 이 시대의 보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공동체자유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은 보수는 수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자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수주의는 이념인가 태도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보수를 공부한 사람들, 에드먼드 버크를 비롯해서 커크 러셀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보수는 가치가 아니고 마음의 태도다, 마음의 행동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가치라는 것은 일정 지향의 목표가 있고 그걸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인데 여기는 자기들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학자들 현실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은 보수주의 가치이자 이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태도라는 이념이라는 입장은 정치를 비롯한 일반적 인식이고요. 마음의 태도라는 입장을 대개 보수주의 학자들이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주의, 이지미가 아닌 구체적 현실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한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보수에 대한 정의를 봤더니 대개 이제 여기 대표적인 러셀 커크라든가 후다 스네어리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에드먼드 버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대개 그런 식으로 보지만 일부는 러셀 커크나 에드먼드 버크 같은 보수가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더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다 스네야는 일본자 같은데 보수는 태도의 문제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똑같이 아까 마음의 태도라는 얘기가 같다. 그다음 수상적인 자연법이나 유토피아적 사상의 경계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 현상을 보수는 다른 것이지 현실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보수의 본질은 뭐냐? 왜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란 말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든 또 개인 간의 사생활에서 대화를 하든 너는 상당히 보수적이야 이렇게 말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제 가치는 좀 보수인 것 같으면 잠깐 좀 달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상당히 일상 속에서 보수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보수란 것이 뭐냐? 학자에 따라서는 보수는 뭐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고 또 한편에 우리가 말하는 한문은 보수라는 이런 게 되겠죠. 지켜나간다. 또 한편은 보수라는 건 고쳐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에 쓰는 한자어에서도 보수는 중첩됐다. 지켜나가는 동시에 고쳐나간다. 이런 뜻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본질은 소위 에드먼트가 말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번이 이제 소위 보수의 시조라고 보니까 이분을 말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은 개인의 자유, 우선 그 시대는 헌정체제를 상당히 수호하려고 노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주의를 추종하면서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 개인의 자유 속에서는 상당히 어떤 깔리냐면 개인의 사유재산 존중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도덕성,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과 역사의 구범을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기적 결합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 본질이라고 보통 그 내용으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보다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이 또 추가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경험적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추상적인 자연법이나 유토피아적 설계주의는 경계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삶의 양식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또는 보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관점을 분야를 나눠보면은 자, 살아있는 전통 이렇게 보수주의라 해서 모든 것을 관습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습처럼 그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또 시대의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또 관습화되고 이런 것은 또 새롭게 창조해서 보수의 가치로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항상 보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라 쇄신하면서 바꾸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역사 규범은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혜 보고고 인류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수의 주요 관점이고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를 보는 국가관은 올해 관습과 계약의 산물인 헌정체제, 아까도 말씀한 에드먼드 버클 시대의 영국 왕실을 유지보수하는 그 당시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불꽃이 영국에 많이 넘어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면서 영국은 프랑스와 다르다. 그러면서 영국은 또 관습과 이런 걸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헌정체제와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을 존중해온 것을 보고 있고요. 사회관은 뭐냐? 계약과 위계, 계서가 있죠. 위계를 형성된 유기체다. 사회는 계속 바뀌고 적응해 나가고 삶의 양식이 또 수시로 또 정해진 것 같은데 시대가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바뀐 양식에 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유기체이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안 되겠다. 약이 강식 사회는 안 되겠다. 강자의 책임과 약자의 보살핌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 이것이 유기체적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출세한 사람들, 지식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지 않게 공공연하게 그렇지만은 의무시되고 강조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가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불평등을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불평등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이게 기회 평등이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왜 평등을 강조하면서 불평등, 자연스러운 것을 억지로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불평은 자연스럽대. 아까도 말했처럼 엘리트들이, 사회적 지도자들이, 또한 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지켜난 자기 책임이 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리지고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간섭, 사회적 양식, 사회적 그 문화 이런 걸로 유지시켜나가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지 본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는 물론 자유고요. 인간이 존엄, 그다음 사유재산 존중. 근데 개인과 사유재산 존중을 하되 거기에 따른 자유에 관련된 책무, 책임도 따른다.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개 우리 보수, 일부에서는 보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보수를 수구라든가 꼴통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은 비하하고 평화된 개념이지만은 보수는 지키기 위해 개혁하는 역동적 개념이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 다음에 쌓아놓고서 축적해가는 것이 역동적 개념이라는 뜻이고요. 수구는 과거로 돌아간 행적 태도인데 이건 벌써 인식 파파가 돼가지고 보수에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지키기 계획한 역동적 개념에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와 이어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의 비동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중에 이미 이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겸손, 신중, 품격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수는 급진적 변화로부터 공동체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사실 급진적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보수주의자는 개혁을 한다고 해서 고통을 수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막으면서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상으로 보면은 개혁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역사의 그 흐름에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거를 절단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개혁을 선도한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 했다. 예를 들면 좀 나오겠습니다만 자, 우리 보수의 그 시주를 하는 에드먼드 버크만 보더라도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에게는 보존의 수단도 없다. 변화할 수 있는 국가가 생존할 수 없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사회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보수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적응하지 못하면 보수도 퇴행할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변화는 하나의 쇄신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혁을 선도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죠. 이 양반은 사실 농업사회 한 반만 내에서의 농업사회를 농경사회를 산업화사회로 바뀌는 아주 정신력 코페르니쿠적 전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레이건과 대처도 마찬가지죠. 레이건과 대처는 규제, 노조의 흑화, 시장주의 회복을 했고 또 이러한 사람은 뭘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지만 따뜻한 보수를 강조했습니다. 노력과 근면은 개인의 몫이라 하더라도 재능은 타는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약자를 보살피고 뒤처진 사람들을 같이 가는 사회, 같이 가는 사람들 이것을 보수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 자 한국 그럼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에서는 사실 보수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유교, 불교도 그렇고 유학도 다 그렇고 우리가 또 가족주의나 이런 것이 다 국가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서 발현됐냐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농경사회가 협업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보수는 사실 해방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있어도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면 우리 늘상 우리 공동체 우리 역사를 보면은 둘의 품앗이, 이웃사촌 서로 협업을 중심은 농경사에서는 불가피하게 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눈에
때맞게 모를 심을 수도 없고 모심기와 수확은 보름 만에 다 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 다 심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국의 공동체주의인데 한국 공동체주의는 이렇기 때문에 협업 내지 이런 공동체 의식에서 발전해 왔는데 이것도 협업 중심 공동체죠. 생활 협업. 근데 개인주의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토양이었다. 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 신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왕정과 귀족세의 전통을 중시하고 이런 개인주의에 기반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의 그 보수주의는 옛날에는 보수적 부를 만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는 언제부터 발화됐느냐 이 부분은 자 우선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우리는 운이 좋게도 자유민주공화체제를 이식을 한 거죠. 도입을 한 게 이식을 한 거고 이때 우리가 공화제가 무엇이냐 이런 걸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고 지금까지 왕과 신하의 관계, 신민의 관계에서 시민의 관계를 변하는 이런 시대를 이승만 대통령 초에 자유민주공화제를 이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가 이건 뭐 어느 학설을 넣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공화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화라는 질문을 많이 하길래 공화제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휘랍 시대부터 이렇게 쭉 있고 로마정에서 이어지고 쭉 이런 게 쭉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국가의 관점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주권이 국민에 있고 법치와 대의제, 임기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결국은 산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왜 이렇게 신민의 심의로 발화할 때 어떠한 형태를 봤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좀 보게 되면은 이분의 사고는 서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개인주의를 성경했고 그다음에 기독교 바탕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박애정신이죠. 박애정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방 이후에 사회가 상당히 혼란했어요. 혼란하면서도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의기에 처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 6.25 전쟁도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가치가 자연적으로 부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사랑과 안보 이 두 가지가 보수의 가치로서 초석을 다진 게 아니겠는가. 크게 보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렇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수의 가치 설명할 때는 대개 교육을 빼놓는데 저는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의무 교육을 실시했죠. 그 당에 우리 문맹률이 한 88% 90% 이런 상황에서 이 양반이 의무 교육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그런 문자 해독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관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게 뭐냐 교육의 힘이었다. 이렇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도 교육의 힘이었다. 이렇게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식민에서 주까지 시민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의무교육 실시가 큰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뭐였느냐? 그 기반 위에 세진 겁니다. 그 기반 위에서 산업화를 성공한 것은 바로 그 기반이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는 게 부의, 물질적 혁신을 가져오는 건데 그것만 그런 건 아니죠. 새마을정신운동을 했어요. 피지컬과 멘탈 이것을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물질과 정신이 함께하는 계획을 이뤄낸 일종의 실천가이면서 사상가였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당시에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한 것들이 시민들이 물론 우리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노고지를 주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시위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근면, 성실, 헌신의 미덕을 상당히 확산시켰다. 그 과정은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